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삼성 갤럭시 S10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바대로 암호화폐 지갑 탑재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삼성 내에서 특정한 암호화폐 관련 앱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개발자들이 얼마든지 관련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갤럭시 S10 내에 암호화폐를 위에서 만든 공간에 어떤 암호화폐든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고요. 또한 여기에는 특별하게 암호화폐 개인 키를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가 탑재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도 이렇게 써놨죠. 삼성 갤럭시 S10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지원을 합니까? 한마디로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대로 삼성 녹스와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를 위한 공간을 위해서 개발자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앱을 개발할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삼성 갤럭시 S10에는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갤럭시 S10이 나오면은 이더리움 먼저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 나왔죠. 각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삼성 핸드폰을 위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 지갑들은 삼성 핸드폰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존에 나와 있는 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삼성 측에서 이렇게 직접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것인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삼성 측에서 이제 지갑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면은 이제 하드웨어 지갑과 개인 키를 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이 핸드폰이 사용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 키를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PUF라는 기술 역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전반에 거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동네 똥개가 만든 핸드폰이 아닌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핸드폰이 암호화폐 지갑을 지원을 한다. 다른 핸드폰 회사들도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핸드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삼성페이랑 연동이 된다라든지 혹은 이 암호화폐 지갑으로부터 바로 암호화폐로 지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당연히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국내 언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도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비트코인 및 모든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시선, 이것을 통해서 약간은 바뀔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은 스텔라 관련 호재를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가 스텔라 재단과 블록체인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일일 평균 34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스텔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질 것이고, 그 외에 관련해서 규제라든지 그런 쪽의 문제 해결을 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토큰.io가 이제 마스터카드와 상인들 간의 연결 레이어 개발을 위해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인터스텔라 재단이 체인을 인수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어쩌면 이제 예상된 그런 관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기술을 쓰면은 나중에 여기서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에 관한 이제 관련된 소식이라고 해야겠죠. 또 다른 호재의 소식이 있습니다. IBM의 블록체인 부서 담당자인 제시 런드가 이야기하기를 2019년 이제 앞으로 몇 달 안에 40개에서 50개 은행이 스텔라 기반의 국제 송금 플랫폼인 IBM 월드와이어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커뮤니티에 이제 잘못 퍼지고 있는 소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40개에서 50개 되는 은행이 이제 스텔라 루멘을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정확한 소식이 아니고요. 스텔라 기반의 시스템인 월드와이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월드와이어에는 여러가지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기사에 나와 있기를 이제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지원되는 통화는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 은행들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월드와이어에서는 브리지 커런시로서 스텔라 루멘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스트롱홀드라는 스텔라 루멘을 기반으로 만든 달러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브리지 커런시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스텔라 루멘 역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소식에 의하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스테이블 코인인 스트롱홀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식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출입금이 정지가 된 상태이고요. 여기에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례 해킹을 당한 거래소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코인빈은 그동안 설립 및 운영을 해왔지만은 회사 간부의 모저 헤럴드와 정부의 규제 그리고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GG를 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특히 이제 이런 규제의 문제 때문에 거래소 만료 주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소들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빈을 이용하셨던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무사히 여러분들의 자산을 출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암호화폐 거물들 4월달에 한국에 온다. 누가 오느냐? 이더리움의 개구장이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바이낸스의 자오장 평, 이메일 암호 시스템 개발자 필 짐머만, 그 외에는 조셉 루빈, 그리고 R3의 기술 총책임자 리차드 겐달프 브라운, 그리고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리스 등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또한 IMF에서도 사람이 오는데 싱가포르 책임자인 조첸 슈민만,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수석연구원인 프란시스코 리바데네이라 등 꽤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블록체인의 금융과 블록체인의 기술인데, 우리는 블록체인만 좋고 암호화폐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핀테크 연합 블록체인 과학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제 누가 감투를 쓰네 만에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이외에 윌튼 블록체인 연구교육원, 일본 블록체인 협회, 일본 핀테크 법률 관계자, 칼다노 재단 마이클 파슨 이사장, 그리고 찰스 호스킨스 칼다노 창립자가 정책 자문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암호화폐를 이렇게 막으면서 무슨 찰스를 데려왔어요. 먹을 거 주고 꼬셨나? 갈비찜 이런 거 주면서 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찰스는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만 살리고 암호화폐는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냥 좀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한식만 먹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연회에는 중국집 주방장을 데려왔어요. 이 무슨 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찰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제 지원 업체인 스펜드에 칼다노가 상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칼다노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 세계 비자 카드를 받아주는 어느 곳에서든지 스펜드 앱을 통해서, 스펜드 카드를 통해서 칼다노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이 340억 달러로 9개월 동안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볼륨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계속해서 상승이 지속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차트를 분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승을 너무 믿지 말라, 우리는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지만은 바닥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아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찍으러 한 번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마케팅, IT, 경영 분야의 고위직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블록체인을 고려하는 기업은 많지만 실제 도입이 준비된 기업은 적은 편으로 나타났었는데, 그 반면에 올해 19일날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블록체인 솔루션에 투자해서 내부 운영을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46%는 실제로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무려 50%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나머지 54%도 이제 올해 안에 그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몇 주 전에 IOST 쪽에서 메인넷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5일 남았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격도 지금 펌핑이 오고 있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 메인넷 그리고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렇게 가격 펌핑이 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bit고에서 올해 내로 이제 트론 월렛 및 자산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it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그런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트론을 이제 맡아주겠다, 트론을 이제 메인 자산 중에 하나로, 메인 암호화폐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bit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제 보험 프로그램도. 자, 그리고 트론 가짜 홈페이지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론 스캔할 때 C 위에 점이 하나 달려있죠. 이 웹사이트는 가짜라고 하니까 이제 트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짜 웹사이트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기업의 블록체인 참여, 이번에는 아마존이 코모도와 협력해서 블록체인 제작 툴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함께 출시할 서비스는 체인 리자드라고 하는 것인데 1분 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학교에서 문서 관리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트레이딩 뷰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말을 했고요. 유명한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2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벡트가 개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먼저 이런 서비스를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고요. 팀 드레이퍼가 이런 말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에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만 해도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소비하거나 매각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안 좋죠. 이 사람이 나서서 이제 구매를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결제를 하고 그것이 암호화폐 대중화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와이오밍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핵심 법안 2개가 추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의 내용은 전통 뱅킹 서비스의 이용 제한이 있던 블록체인 포함한 일부 산업의 제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토큰 형식의 증권 발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개발자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허드슨 제임슨,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저스틴 팀버레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마틴 스웨데, 이런 사람들은 투명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얼마만큼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탈릭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는데요. 비탈릭이 구글에게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야, 니네들 최근에 이 구글 키보드에 비트코인 심볼을 집어넣었더라? 야, 우리 이더리움도 좀 넣어주라.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구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싫어 임마. 우리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 심볼을 추가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다른 암호화폐들은 살만한 그런 암호화폐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거만하죠. 구글. 지들은 구글 스토어에 해킹 관련된 앱이 팔리고 있는지도 몰랐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글의 CEO도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직원, 이 건방진 녀석, 감히 개구장이 비탈릭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자, 아무튼 이렇게 구글사에 깝죽대는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거래량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1일 거래량이 5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이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자, 이번엔 코인베이스가 남미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멕시코 거래소인 에어티엠이라는 거래소에 투자를 했고요. 이번 코인베이스 투자 참여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남미 개발도상국의 거래 자유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소식입니다. 전세계 1000여 개 유통업체에 비트코인 캐시 결제 서비스 지원 의향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해주는 곳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보시면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BAT 토큰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죠. BAT 토큰도 정말 성장 가능성이 많은 토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인물, 굉장히 얍삽하게 생긴 이 인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레이그 라이트입니다.
이번에 CNBC에서 암호화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랜 유너와 이렇게 토론을 가졌다고 하는데, 랜 유너가 약간 이렇게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맛배기로 공개를 한 것인데 제가 카피라이트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재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그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여기서 또 G캐시랑 몬네로를 깠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사토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토시와 성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크레이그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트위터 온라인상에서 이번에 또 다른 자신이 사토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크레이그 라이트는 뻥쟁이다. 내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고 크레이그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 전부터 크레이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크레이그를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꽤 긴 장문의 글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크레이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패러디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Well, guess what? I'm Satoshi Nakamoto. Yep. No, I'm Satoshi Nakamoto. Yeah, me, I am. No, Elmo. We're all Satoshi Nakamoto. Me, you, Oscar, all of us. But not Greg Wright. 자, 미국의 유명 뽀뽀뽀 같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세시미 스트리트, 사시미 스트리트 아니고 세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인형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모두 다 사토시 나카모토야, 크레이그 라이트만 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뉴스에서 새로운 트윗을 날렸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저번에 47불에 도달한 후 5개월 만에 356불까지 급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47불 선을 끊었죠. 그리고 50불대까지 넘어갔는데, 앞으로 5개월 내에 다시 한번 급상승이 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5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불장이 시작되었으면 진짜 좋겠네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미국 팝이라도 말이죠. 꽤 유명한 래퍼죠. 제이지가 이번에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명 래퍼들이나 이 사람들도 항상 투자할 거리를 찾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이지와 비욘세 콘서트를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티켓을 사게 되면은 25% 할인까지 해준다라는 광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물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고 25%나 할인을 해준다는데, 이렇게 콘서트를 갈 사람은 이제 25% 할인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이제 아무래도 티켓을 사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암호화폐 대중화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짤인데, 여기 보시면은 바깥에서 음식을 우리 식당으로 가져오지 마시오. 그리고 강아지도 데려오지 마시오. 또한 우리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받지 않지만은 우리가 받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만큼은 환영한다 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할 이제 굉장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알버슨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식료품을 사러 왔는데 여기 얼마 전에 굉장한 화제가 되었었던 그 소식, 바로 코인스타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암호화폐 대중화, 그리고 비트코인을 동네 슈퍼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추세 전환만 돼서 다시 한번 불장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립토 토마토였고요. 제가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이런 도움 덕택에 저도 이 채널 유지하고 매일매일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